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미국 해군과 일본 해군 간의 항공모함 간 결전은 미군의 과달카날 상륙 이전까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42년 5월의 사노해 해전. 여기서 일본은 경항공모함 쇼호를 잃고 미국은 대형 항공모함 렉싱턴을 잃어서 항공모함만 놓고 보면 미국이 더 손해를 보았으나 뉴기니의 포트 모레스비를 바다를 통해 공략하려는 일본의 전략이 실패하게 되어 미국으로서도 전략적으로 크게 손해는 보지 않은 전투였습니다. 두 번째 항공모함 간 결전은 사노해 해전 한 달 뒤인 1942년 6월의 미드웨이 해전. 여기서 미국은 항공모함 요크타운을 잃었지만 일본은 제1항공함대의 주축인 항공모함 아카기, 카가, 히류, 소류를 한꺼번에 잃어 미 해군의 그야말로 완승으로 끝났으며 이후 일본이 원양에서 항공 전력을 투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42년 8월 과달카날에 미 해병대가 상륙한 이후 세 번째 미 해군과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 간 결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과달카날 인근 솔로몬 제도 동쪽에서 전투가 진행되어서 이 전투는 동부 솔로몬 해전, 배틀 오브 이스턴 솔로몬즈라고 불리고 일본에서는 이 해전을 제1차 솔로몬 해전이었던 사보섬 해전에 이어 제2차 솔로몬 해전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는 특히 사노해 해전에 참가했다가 손상을 입고 미드웨이에 가지 못한 일본 항공모함 쇼카쿠와 즈이카쿠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미국 항공모함들이 이들을 상대해 어떻게 싸우는지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솔로몬 해전은 이츠키지대 선발대가 전멸한 8월 21일에 3일 후인 8월 24일에 시작됩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약 8개월 전인 1941년 4월에 여기 보이는 항공모함 아카기, 카가, 히류, 소류와 류조의 5척 그리고 호위 구축함들로 일본 해군 항공 전력의 주축이 될 제1항공함대를 창설했습니다. 이 함대는 편제 변경을 계속해서 사노해 해전 직전인 1942년 4월에는 항공모함 2척씩으로 이루어진 4개의 항공전대 총 8척의 항공모함을 밑에 두었는데요. 여기서 아카기와 카가가 제1항공전대, 히류와 소류가 제2항공전대였습니다. 제1항공함대의 나머지 4척 항공모함들보다 여기 있는 아카기, 카가, 히류, 소류가 그야말로 일본 해군 항공전력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정예들이었는데요. 이 4척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한꺼번에 사라져서 일본 해군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제1항공함대에 있던 나머지 4척의 항모는 제4항공전대 류조와 쇼호, 그리고 제5항공전대 쇼카쿠와 즈이카쿠였는데요. 쇼호는 미드웨이 이전인 사노해 해전에서 침몰해서 이전 제1항공함대 전력 중에 과달카날에 미군이 상륙할 때까지 살아남은 항공모함은 여기 보이는 3척 류조, 쇼카쿠, 즈이카쿠였습니다. 그리고 제1항공함대에는 1, 2항전에서 바로 4, 5항전으로 넘어오고 제3항공전대는 없는데요. 일본 해군 최초의 항공모함인 호쇼와 기준 배수량 1만 톤급의 항모 즈이호가 제1항공함대와는 별개의 전함을 위주로 하는 일본 해군 제1함대, 제3항공전대로 따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 제3함대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함대가 아니라 이전부터 있던 함대인데 제1항공함대 참모였던 겐다미노루 당시 중좌가 미드웨이 패전 직후인 1942년 6월 12일 제출한 항모부대 재건안에 기초해서 재편됩니다. 이렇게 해서 1942년 7월 14일에 새로 편성된 일본 해군 제3함대는 미드웨이 이후 전력이 크게 약화된 제1항공함대를 해산하고 남은 항모들 중 대부분을 모아 만든 새로운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 함대였습니다. 제3함대 제1항공전대에는 쇼카쿠, 즈이카쿠 그리고 즈이호가 배치되었고 제3함대 제2항공전대에는 사노해 해전 직전에 완공된 항모 준요 그리고 제4항전에 있던 류조 마지막으로 미군의 과달카날 상륙 직전 완공된 히요가 배치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항공모함 호쇼가 항공전대에는 배치되지 않고 제3함대에 들어와서 제3함대에는 총 7척의 항공모함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미드웨이에서 침몰한 아카기와 히류가 서류상으로 제3함대에 남아있다가 1942년 9월 하순이 되어서야
제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해군에는 상선을 개조한 호위 항공모함이 2척 더 있었는데요. 이를 제외하면 제3함대는 사실상 일본 해군 항공모함 전력의 전부라고 봐도 될 것이고 미드웨이의 피해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모 구성은 많이 바뀌었지만 지휘부는 변함이 없어서 나구모 추이치와 쿠사카 류노스케가 제1항공함대에 이어 계속 제3함대의 사령장관과 참모장을 각각 맡게 되지만 이 두 사람 밑에 있는 참모들은 거의 전부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항모 호위를 위해 구축함과 순양함이 대폭 증강된 것은 미드웨이에서의 교훈을 자각한 하나의 발전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다카날 비행장에 미군 항공기 부대가 착륙했다는 소식이 일본군에 들어온 것이 8월 20일. 이제 일본은 최대한 빨리 과달카날을 탈환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일본군 지휘부는 미군 항모부대의 공격 가능성 때문에 북서쪽으로 퇴각하던 이치키 후발대에 8월 24일에 과달카날에 상륙할 수 있도록 남진하라는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일본 항모부대와 수상함 부대도 계속 남진합니다. 8월 23일 오전 이치키 후발대는 남위 5도, 동경 160도 부근에 있었는데요. 과달카날 동남쪽 산타크루즈 제도 쪽에서 날아온 PBY 카탈리나 비행정에 의해 발견됩니다. 이치키 후발대는 부득이하게 북쪽으로 잠시 후퇴하고 무사히 공습을 피한 대신에 과달카날 상륙은 하루 늦은 25일로 미뤄집니다. 23일도 이렇게 흘러가고 미군은 아직 일본 기동부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보 쪽에서도 일본 항공모함들의 위치에 관한 이렇다 할 단서를 주지 못해서 미 해군의 플래처 제독은 항모 3척 중에서 연료가 떨어져 가던 와스프를 과달카날에서 바누아투 쪽으로 철수시킵니다. 일본은 이제 류조까지 3척의 항공모함을 몰고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와스프의 후방 진출로 미군은 항모 전력에서 일본보다 열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기동부대는 미군 항공모함 부대를 격파해야 한다는 지상과제 이외에도 이치키 시대 후발대 수송 책임자였던 다나카 라이조 제독으로부터도 육군 과달카날 상륙부대에 대한 항공기 엄호를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일본군 항모부대는 이 상황이 미드웨이 해전 때와 비슷함을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 항공모함들이 미드웨이 상륙부대를 지원해 섬을 폭격하는 임무까지 맡고 있었고 미군 항모 플러스 미드웨이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던 중에 일어난 혼란이 미드웨이에서 일본 해군이 완패한 큰 이유들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미드웨이에 상륙할 예정이었던 부대도 이 시점에서는 고인이 된 이치키 대좌의 부대였고 과달카날에 새로 상륙할 부대도 이치키 지대 후발대인 데다가 미군 항모를 상대하면서 상륙부대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 등 이번 작전도 여러모로 미드웨이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군 항모들의 정확한 위치도 모르는 상황이고 섣불리 상륙부대 엄호를 위해 항공기를 출격시키면 자기들 위치도 드러날 수 있어서 상륙부대에 대한 항공모함 항공기들의 엄호는 24일부터 하기로 미루게 됩니다. 또한 일본군 잠수함들과 미군 항공기들이 서로를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일본군 잠수함 한 척은 이 위치쯤에서 또 다른 한 척은 이 위치쯤에서 미군 함재기에 의해 발견되고 일본 잠수함도 이를 인지합니다. 일본군이 보기에는 지상에서 이륙한 항공기가 이쯤에서 돌아다닐 이유가 없어서 분명히 미군 항공모함이 근처에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군은 이후에도 일본 잠수함들을 목격했습니다. 잠수함들이 보통 일본의 대형 기동부대 앞에서 자주 정찰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바로 뒤에 항공모함 부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군과 미군은 서로 상대편 항모부대의 존재를 인식했고 테나루 전투를 마친 과달카날의 미군은 이미 항공기로 그 존재가 확인된 또 다른 일본 상륙부대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PBY 카탈리나 비행정이 이치키 지대 후발대 수송부대를 발견했을 때 항모 세로토가에서 항공대를 이함시켜서 수송부대를 공격하려고 했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수색에 실패했고 보급을 받았지만 아직도 물자가 모자라는 과달카날의 벤더그리프트 사단장은 이치키 선발대보다 더 많은 일본군의 상륙이 기정사실화되자 캡터스 항공대를 이륙시켜서 이치키 후발대를 찾으려고 했으나
역시 실패합니다. 일본 항공모함 부대는 계속 솔로몬 제도 쪽으로 전진을 계속해 8월 22일 오전 위치에서 8월 23일 정오경에는 대략 이 위치까지 도달합니다. 일본 함대는 계속 미국 항모 수색을 하면서 내려오는데요. 자기들도 들키지 않기 위해 미군 대부대나 항공모함을 찾은 경우가 아니면 정찰기는 무전을 쓰지 말고 귀함 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일본 항모부대는 오후 4시 반경에는 대략 남위 4도 40분, 동경 161도 30분까지 도달했지만 미국 항모부대를 발견 못해서 안전을 기하느라 북상하다 다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항모부대와 같이 내려온 수상한 부대도 주로 항모부대의 동편에 머무르면서 기동합니다. 미국 항모부대는 23일 밤에는 과달카날 동쪽 약 400km 해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8월 23일이 저물고 8월 24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일본군이 작전을 하나 펼치는데요. 이 작전은 바로 즈이카쿠와 쇼카쿠를 따라온 경항공모함 류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이후 새로 도입된 일본 항모부대의 기본적인 작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 항공전대에 주력 항공모함 2척이 있고 거기에 경항모 1척이 추가됩니다. 이번 작전에서는 그 경항모가 류조였고 경항모의 주된 임무는 주력 항모의 항공기들이 미군 항모를 공격하는 사이 이 2척의 상공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쇼카쿠와 지카쿠가 제로전투기 27대, 급강화 폭격기 27대, 뇌격기 18대씩을 보유한 반면 류조는 급강화 폭격기 없이 제로전투기 24대와 함상공격기 9대만 보유했습니다. 이렇게 경항모는 적에게서 날아오는 폭격기 등을 막을 전투기를 위주로 항공대가 편성됩니다. 쇼카쿠와 지카쿠는 만재 배수량 약 32,100톤이었고 류조는 12,800톤이었습니다. 1942년 8월 과달카날을 향한 작전에 류조가 쇼카쿠, 지카쿠와 같이 움직였지만 류조는 사실 이번 작전에 참가할 항모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미드웨이 해전 이후 새로 탄생한 일본 항모부대인 제3함대에는 제1항공전대에 쇼카쿠, 즈이카쿠와 함께 류조가 아닌 즈이호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류조는 제2항공전대 소속이었는데 이번 작전에 즈이호가 채 출항 준비가 안 되어서 대타로 제1항공전대에 편입돼서 과달카날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일본 항모부대가 8월 24일 오전 2시경 류조에 내린 명령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류조는 중순양함 토네, 그리고 구축함 아마츠카제, 도키스카제와 함께 항모부대 본대를 앞서 나가 과달카날 근해로 진입해서 핸더슨 비행장을 공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류조와 3척의 군함으로 이루어진 부대는 8월 24일 오전 4시 남하를 시작합니다. 방금 전 살펴봤듯이 류조는 쇼카쿠와 즈이카쿠의 상공을 지켜서 쇼카쿠와 즈이카쿠 항공대가 전부 미군 항모를 공격하게 해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본대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행동한다면 원래 목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작전은 핸더슨 비행장의 항공기들을 미리 공격해서 화근을 없앤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일본 해군이 류조와 3척의 군함을 따로 보냄으로써 얻으려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류조를 보내서 먼저 공격을 하게 만들고 미군 항모가 이를 포착해서 류조를 공격하면 그때 미군 항모들의 위치를 확실히 파악해 쇼카쿠와 즈이카쿠가 공격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류조를 미군 항모들을 끌어내기 위한 사실상의 미끼로 쓴다는 것인데요. 일본어로 미끼를 뜻하는 오토리를 넣어서 미끼 작전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등의 언급이 자료에 많이 있습니다. 원래 항모부대의 전술을 포기하면서까지 시도한 이 작전은 일본 해군이 얼마나 미군 항모를 잡고 싶어 했는지 알려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승부수를 던진 일본에 대해 미 항모부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8월 24일 전투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